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처음으로 제 채널에 코멘트를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무척 기뻤는데 내용이 좀 쓸쓸한 내용이라서 오늘은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한테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문제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아마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안학교에 대한 거에서 이제 코멘트를 남겨주셨어요. 대안학교는 이미 정규 학교에서 적응 못한 학생들이 모인 학교이므로 어수선하고 좋게 생각하면 개성이 강한 학생들이 모인 곳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부모 속 다 태우는 불효자들이 모인 곳이죠. 술, 담배, 폭력 이런 것 특히 조심해야 함. 기숙형 학교는 철저한 사생활 관리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함. 우리 딸 아이가 울산에서 충청도로 전학 와서 왕따 당하여 문화 차이로 도저히 다닐 수 없어서 대안학교 보냈더니 기숙사에서 폭력을 당하여 초죽음이 되어 왔더군요. 온몸에 피멍이 들어 진단서 발급하여 학교에 항의하고 법이나 언론에까지 일을 벌리려다 딸만 데려오고 나머지 학생은 용서하고 말았죠. 딸 아이는 검정고시로 대학 진학하여 취업하여 잘 다니고 있음. 딸 아이 말을 들어보니 정상적인 학생은 다닐 곳이 못됨. 오히려 비정상적인 학생이 정상이고 정상적인 학생이 비정상적인 되는 꼴이죠. 아무 생각 없이 대안학교나 가지 뭐 이런 생각하는 학생 신중하게 생각하길 바래요. 배움의 막장이요. 전학을 가더라도 정규학교에 다니세요.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같은 분이 댓글을 2개를 남겨주셨어요. 정상적인 학생이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비정상적인 학생이 정상으로 보이는 학교, 교육의 막장이죠. 일반 학교에 적응 못하면 어딜 가든 문제가 된다. 딸 아이 대안학교 보내본 학부모로서 전학을 하더라도 정규 학교에 다니던지 검정고시를 보던지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학생들 사생활 군대식으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술, 담배, 폭력 아주 무법천지가 되죠. 네, 첫 번째 내용이랑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안학교의 이제 단점을 지적해 주셨고, 직접 대안학교에 딸을 보내신 학부모님으로서 경험을 하신, 좋지 않은 경험을 하신 그런 케이스였고요. 지금 따님분이 다녔던 학교에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름을 대시면 제가 지금 대충 짐작가는 학교가 있긴 한데 이렇게 채널에서 직접 언급하기는 좀 쉽지가 않고,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제가 대안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시기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왕따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요. 대안학교의 특징을 보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성이 강한 아이들이 모이고, 그거를 나쁘게 표현하자면 정말 문제아들이 모인다고 하셨는데 그 말 어느 정도 솔직히 인정하고요. 대신에 이게 학교마다도 굉장히 또 분위기가 틀릴 수 있고, 그리고 학년 모인 아이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서도 솔직히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라, 예를 들면 제가 대안학교에 있을 때 제가 가르친 반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들이 다 친하게 지내고 서로 힘든 아이들 도와주려고 하고, 따님이 다닌 학교에서 똑같이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선동을 하는 나쁜 아이가 있었다면, 제가 가르친 반에서는 반대로 리더가 분명히 존재했는데 괴롭힘이 없는 상황이지만 좀 더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도와주려고 했던 친구들도 있던 그런 좋은 반에 저는 있었고요. 대신에 다른 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 하나가 똑같이 일반 학교의 어떤 왕따 문제처럼 어떤 리더격이 돼서 그 주위의 아이들을 좀 거느리고, 이렇게 파워게임처럼 자기의 의견에 잘 따르면 이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를 왕따시키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괴롭히거나 하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르친 반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신에 대안학교의 특징이 꼭 그 반 아이들만 친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친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처음에는 그 아이의 존재를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겉으로 이제 표출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실세고 얘가 뭔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분위기를 흔드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대안학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왜냐하면 일반 학교에서 다들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대안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이 완전하게 보호가 되고 아이들이 편안한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방금 말한 그 아이 때문에 똑같은 분위기가 대안학교까지 이어지면 그 아이는 일반 학교에서 했던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머지 아이들은 왜 대안학교까지 왔는데 똑같은 걸 느껴야 하지? 라는 불만을 알게 모르게 아이들이 조금씩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그 일반 학교에서 정말 문제아들이 아이들을 막 진짜 속된 말로 좁히고 막 괴롭히고 심하게 하는 그런 아이는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아니었어요. 그냥 말로만 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냥 이렇게 딸을 시키거나 하는 정도의 아이였지만, 대안학교에서 제가 몸담고 있을 때 그거를 알게 된 이후에 굉장히 그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확실히 그 아이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 알고 저는 저대로 조치를 취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이들이 뭔가 잘못한 것을 정확히 깨닫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건데, 한 가지는 자기가 지은 죄에 똑같은 죄값 정도의 강도로 벌을 받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했던 행동을 누군가에게 당해서 자기가 직접 느끼거나. 저는 해결책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질풍노도의 시기인 중학생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했던 방법이 똑같이 해줬어요. 그 아이 이외의 모든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따뜻하고 재밌고 항상 눈 맞추고 미소 보여주면서 따뜻하게 얘기해주는 선생님인데, 그 아이만 오면 그 아이를 시선도 피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필요한 yes, no 대답만 하고 그거를 했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가 미워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나름 제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믿거나 하진 않았고, 왜냐면 그 나이에 할 수 있고 철없어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물론 그거의 강도에 있어서, 강약에 있어서 너무 심해서 용서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은 인정을 할게요. 하지만 그 아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로 솔직히 들진 않았고, 빨리 아이가 좀 깨달아서 상처 주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했던 행동들, 이런 거에 반성을 빨리 해서 빨리 성숙해졌으면 언젠가 분명히 그 시기를 지나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제 저는 똑같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어느 날 아이도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이상하다고. 그래서 저한테 면담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아이들이 아예 없는 곳에서 면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게 폐쇄적인 어떤 공간이 있었어요. 학교 안에 되게 조용한 거죠. 그 공간에 가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왜 저만 미워하세요? 저 싫어하시죠?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아니 싫어하진 않고 네가 하는 행동을 네가 느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네가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는 계속 할 생각인데 너는 기분이 어땠니? 라고 물어봤어요.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는 진쌤이 자기한테만 그렇게 차갑고 눈도 마주쳐주지 않는 상황을 겪었을 때 너도 불편하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면담 신청을 했잖아. 그 불편함을 너는 항상 매일매일 약한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그렇게 느끼게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네가 당해보니까 어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안학교의 특징도 아이한테 설명을 하고요. 대안학교 온 아이들은 대부분 일반 학교에서 어떤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온 아이들이 많잖아. 근데 왜 너는 그거를 똑같이 대안학교를 일반 학교의 안 좋은 분위기로 다시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이가 받아들이는 거 보면 어른들 대충 알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았을지 안 깨달았을지 모르지만 이거를 진지하게, 적어도 진지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인지 아닌지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 정도는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그 이후에 분명히 조금씩 나아지고 분명히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180도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 한 번의 면담으로 아이가 어떻게 180도 달라지겠어요. 대신에 아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 돌아볼 수 있는 계기 정도는 분명히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행동도 물론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왜 드리냐면, 지금 저한테 코멘트를 남겨주신 어머님이 코멘트 내용처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아이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말 그대로 그 몇몇 안 좋은 학생들 때문에 분명히 대안학교에서는 없어야 하는 그런 일반 학교의 안 좋은 모습들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대안학교고요. 그 부분은 대안학교로 고민하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분명히 짚고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대안학교의 장점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분명한 또 장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고, 학교마다 특징이나 같은 학교라도 또 한 반 아니면 그 반의 어떤 친구 때문에 달라지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시고, 또 반 학교마다 분명히 다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학교 전체에 안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부분도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의 그 단점을 코멘트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그 글 틀리지 않은 글이고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대안학교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중에 분명히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모든 대안학교나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 대안학교 졸업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 때문에 분명히 잘 된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연락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대안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스스로 자유롭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교육을 받아서, 그리고 자기네들의 성향이 그런 것과 잘 맞아서 졸업을 잘 했고요. 그리고 그걸로 지금 일찍 자기 사업을 시작해서 대안학교에서 배운 대로 진취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가면서 이렇게 자기 사업을 확장해가는 그런 어린 사업가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너무나 이뻐하는 또 여자아이들 중에서는 또 대안학교의 그런 장점들을 잘 받아서 그걸로 여러 가지 해외 활동 같은 것도 도전을 해보고 해서 지금 대기업 회사를 벌써 몇 군데를 옮겼는데, 항상 대기업 정말 좋은 직장들만 다니면서 그리고 거기서 인정받으면서 생활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친구들의 예를 아마 거꾸로 되짚어 봐서, 이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든 시절에 일반 학교를 과연 다녔다면 지금의 보여주는 결과보다 과연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솔직히 들고요. 물론 이거는 정답이 없겠죠. 일반 학교에서 조금 더 버텨서 더 열심히 적응을 하고 더 노력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 아이들의 대안학교로 가고자 하는 선택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일을 인정받으면서 잘 하고 있다는 생각도 또 떨쳐버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분명히 장단점이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멘트에서 안 좋은 점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잘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또 장점도 존재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고민을 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코멘트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아는 대로, 경험한 대로, 제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대로 이렇게 조언을 또 해드릴 테니까, 또 대안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말 나온 김에 대안학교의 또 장점 중에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